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위안화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환율은 조금 미리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고시합니다. 이 고시하는 기준은 통화 바스킷이라 그러죠. 달러화라든가 다른 주요국 통화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역내 여구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을 참고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상하이 위안 시장이 열리기 전에 기준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날 고시했던 위안화 기준 환율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6.3803 위안이었습니다. 이게 네. 6년 만에 환율로는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로 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환율을 고시를 하고 나면 2% 안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 작년 5월에 한참 미국하고 갈등을 빚었을 때 1달러에 7위안을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7위안은 상당히 그 중요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7을 깼다 해가지고 포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파칠 해서 네. 중국말로 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 이상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고 환율은 떨어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사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중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채권과 주식을 모두 합치면 한 7조 5천억 위안 정도 되고요. 이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7,600억 위안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쨌든 금년 들어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국 물건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이 27.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그 수출 대금으로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오게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위안화 환율, 뭐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위안화 가치를 좀 높여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한테 좀 과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아세안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1,50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은 위안화 강세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랬죠. 얘기를 하는데 한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다. 지금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말하자면 봐라 우리 위안화 얼마나 강세냐 하는 그걸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 달러 채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면 오히려 이 달러 채권의 위안화 표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나친 강세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은 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중국 기업들의 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동남아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위안화 강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네. 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언젠가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50개 은행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달러 거래가 갑자기 많아지는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네.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배 이상 늘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주의 계좌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의 변환기 아닙니까? 미국은 테이퍼링을 쓰고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은 경제 상황만 놓고 봐서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네. 금리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소로스를 비롯한 네.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공격을 해가지고 위안화를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위안화의 실질 가치보다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은 언제든지 환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들 지금 걱정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또 위안화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역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테니스 스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펑사이 관련해서 IOC 위원장과 영상 통화를 해서 안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외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펑사이가 토마스 바 IOC 위원장하고 영상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안전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중국의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CNN을 포함해서 외신 보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CN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운동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중국에서 그런 식의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연기를 강요당한다. 그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뭔가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된 상황에서 영상 통화만 놓고 펑사이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미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가오리 그 부총리의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 토마스 바오 위원장하고 펑사이의 영상 통화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펑사이의 존재 자체, 펑사이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영상 통화에 뭐 조작 여부를 떠나서 IOC를 비난하고 나서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 뭐 쭉 외신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IOC 토마스 바오 위원장이 영상 통화를 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다가 성명을 올렸습니다. 뭔가 하면 펑사이하고 30분 동안 통화를 했고 펑사이는 베이징에 안전하게 잘 있더라. 사생활을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통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결국 이 토마스 바오 IOC가 말하자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그 연극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야기 꾸미는데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만큼은 펑사이를 어느 외국 언론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매듭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동계올림픽과 연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